내란이죠. 계엄이 한국에서 인제 있고 나서부터 인제 계속해서 제가 하도 재미가 있길래 그것들을 인제 좀 봐 왔더니 그 과정에서 인제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서부터 뭐 매블쇼나 뭐 뭐죠? 뉴스공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뜨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번 뜨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인제 또 하나를 봤더니 유시민 이 작가가 나와 가지고 인제 ABC로 인제 그룹을 분류하고, 그러면서 인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사람들은 자기를 갈라치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갈라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보니까 물론 이 사람은 갈라서 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갈라는 놨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갈라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쪽 부류, 너는 여기, 너는 이쪽 부류.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갈라 놓게 되면은 그 갈라진 사람들이 그 갈른 사람과 싸우든가 자기들끼리 싸우든가 어쨌든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 놓는 거는, 갈라 놓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인종차별 오면서 백인, 흑인을 갈라 놓고 이제 서로 그렇게 갈라 놓으니까 쟤들이 알아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인제 제가 요거는 자폐 이 연관된 말 많은 물고기에 올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인제 저희 아들과 연결된 건데, 철학과 이 아들이 다니는 인제 학교에 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철학 수업을 하나 듣는 게 있는데, 아예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너랑 인제 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갔었는데, 이 학과장이 직접 인제 불러서 "미팅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이 불평불만,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이 민원이 접수됐다."라는 식으로 인제 해 가지고 하면서 "네가 혼자 오기 불편하면은 누구랑 같이 와도 괜찮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가게 됐는데, 아내가 인제 저희 아들이 인제 좀 불안해하니까 "아빠가 같이 간다."라고 하니까는 인제 아빠가 또 무슨 가 가지고선 또 뭐 자기한테 뭐라 그럴까 해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내가 그게 아니라 인제 "아빠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좀 보면서 익히는 것 때문에 인제 아빠가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 가지고 인제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가 가지고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말 그대로 인제 이 자기들을 인제 좀 이 귀찮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인제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인제 이 주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가 인제 뭐냐면 학과 사무실이 있고 그 주변이 다 인제 연구실이나 교수 연구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교수하고 대학원 연구실 같은 게 인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아이의 행동이 불편하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얘가, 그러니까 이게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인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붕 뜬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인제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오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뒤집어 놨어요. 뭐라고 뒤집어 놨냐면은 "야, 너희들은 교육을 한다는 아이들이 이제 디파트먼트고, 더군다나 철학이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다루는 그런 학문인데, 아니 생각이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물어가면서 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제 해결점, 접점을 찾든가 이래야지, 이거는 그냥 밀어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인제 제가 이 특수교육 학회 학회장,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 해마다 열리는
그 특수교육 학회가 있거든요. 그 학회 저는 학회장이에요. 그 학회를 주관하는. 그러면서 인제 제가 동시에 이 장애인서부터 그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 ADHD 뭐 자폐 포함하는, 그러니까 inclusive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센터의 센터장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학회에 와서 인제 너희들 그 교수들, 그 사람들도 인제 그중에 하나니까요. 물론 이 사람들은 교육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인제 철학 쪽에 그걸 가겠지만, 그 와서 인제 이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다들 이렇게 교육에 인제 어떻게 하고 뭐 사람들을 함께 그 가야 되고 포함시켜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밀어내는 게 어떻게 너희들이 하는 이 선택이냐라는 식으로 인제 뭐 말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한 말도 다 기억은 못 해요. 어쨌든 그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못하니까 나는 내 아이를 스스로 그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접근법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도록 인제 해야 되겠으니까 인제 그 내용들을 좀 찾아서 달라." 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선 그 교육 자체를, 그 철학과라고 하는 그 교육과 철학과라고 하는 데를 좀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좀 뭉개 놨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밀어내거나 아니면 설득시켜서 내 밑으로 끌고 들어오든가 굴복을 시키든가. 왜냐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서 함께 간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이 있던, 노예로 끌려왔을 때 이 흑인과 이 흑인들이 인권을 되찾을 때까지 걸린 시간과 또 지금까지도 인종의 차별이 있다라고 느끼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저희 아시아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코넬 의대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을 했는데, 코넬 대학 의과대학이 이제 맨하탄에 있는데, 그 맨하탄은 이제 지하철로 다니다 보면 모든 인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같이 일을 할 때 한국 그 2 세인가 1.5 세인가 2 세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친구가, 이 여자인데 이 친구는 그 저기 뭐야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나? 뭐 아무튼 좀 그 전형적인 그 엘리트 같은 이제 그런 코스를 밟은 친구인데, 저한테는 이제 동생이었죠. 오더니만 한 번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아니, 오빠는 한 번도 인종적으로 차별받는다는 그런 거를 이게 미국 와서 느껴보지 못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너는 뭐 그런 거 지금 느꼈냐? 그랬더니 자기는 종종 그거를 느낀대요. 실제로 이제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는 그래도 말이 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걸 느끼지. 나는 그 전에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언어 장벽 차별이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인종차별까지도 안 간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갈라져 있으면 거기에는 차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가 인제 머리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게 쪼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똘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갈라놨다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갈라놨기 때문에 그게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도 자기 스스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서 치지만 않았지. 예, 그 사람이 인제 갈라놓고 싸움을 붙이지만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 갈라치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죠. 네. 제가 볼 때 인제 트럼프는, 요거는 인제 그 저희 말 많은 물고기 영상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하는 거를 딱 보면은 전형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게끔
계속 이런 말 했다 뒤집고 저런 말 했다 뒤집고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인제 그 나라의 인제 각 나라의 수장들을 그렇게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인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상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리얼리티 쇼인가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을 어떨 때 어떻게 놨을 때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흥분이 됐을 때 이런 거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찾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개처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각 다른 나라들을.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을 걸 줄까 말까.' 해 가면서 계속 들뜨게 만들거나 혼을 내거나 이게 개 훈련시킬 때 그러죠. 먹을 거 주면서 그러면은 개들은 어떡하냐면 주인만 바라봐요. 그 먹을 것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는 그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그게 개 훈련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각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줄까 말까 해 가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야 뒤집어 봐. 말 듣나 안 듣나 보고 안 들어? 아 그러면 이거 좀 혼을 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뒤쪽으로 이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뒤쪽으로는 자기가 따로 작전을 짜요.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유시민 만큼 똘똘하진 않아요. 왜냐? 동물을 부리듯이 사람을 부리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인제 그 하나의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지 유시민이 그나마 인제 제가 볼 땐 트럼프보다는 쪼끔 더 그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똘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인제 그거보다 못하지만 유시민은 인제 갈라서 치지는 않지만 트럼프는 갈라 놓고 서로 싸우게끔 계속 부추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권력의 인제 그 같은 맥락이지만 권력을 휘두르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트럼프는 개를 훈련시키는 그 관점 그러니까 자기는 '개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개처럼 부린다. 동물 이제 개돼지처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쪽이지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인제 좀 있는 쪽인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이 한국에서 재판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나오는 걸 몇 번 보는데 그걸 보는 걸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앞장서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개의 한 무리 중에 우두머리인 경우죠. 그러니까 원숭이들의 무리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인제 원숭이들의 무리들이 어쩌냐면은 그거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제 이 계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제 자기 힘이 약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이 상황에서 권력기관이 자기가 잃어버린 권력기관이 인제 자기를 찍어 누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숭이나 개들은 바로 기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 가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물의 무리 집단에서 우두머리의 수준의 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이 우두머리들을 그 우두머리로 취급하고 다른 그 국가의 모든 이제 권력자들을 우두머리 동물 집단의 우두머리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흥분시켜 가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얻으려는 쪽이고 유시민은 적어도 그렇게 갈라쳐 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두뇌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갈라 놓았음에도 자기가 갈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 유시민 나온 그 매불쇼인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왜 유시민이 그렇게 제 갈라 놓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댓글로 적었었는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게 저희 우리가 인제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의 이 장난 같은 이런 어떤 장난질에 장난질에 놀아나면 꼭두각시처럼 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윤석열과 같은 인제 그 동물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숭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숭이 집단과 같은 형태로 보이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사고력의 영역에서 있는 그런 두뇌가 아니라 동물적인 그런 본능에서 오는 두뇌를 가진 그 집단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이 윤석열과 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 윤석열과 같은 쪽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이렇게 따라가듯이 맹목적으로 인제 추종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유시민과 같은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는 그러죠.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이 어떻길래 도대체 저렇게 하지?' 이게 인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 매불쇼에서 최욱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저 기억해요.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이 되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가짜 뉴스를 믿으면서 지지하고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인제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최욱이라는 친구한테서, 친구?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그냥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저 인제 이게 깔아뭉개는 게 되니까 최욱 님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 호칭은. 자, 그럼 최욱 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잖아요. 인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남은 시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수 또는 이제 뭐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때와 관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포츠도 있죠. 뭐 스포츠. 예를 들면은 축구 뭐 이런 거. 뭐 축구로 한번 예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가수의 공연들을 보면서 가수들이 가끔 얘기하죠. "즐겁습니까?" 그러면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경연장에 가 가지고 즐기면서 실제로 노래도 즐기면서 하는 걸로 보이고, 경연장은 조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극도 그렇고 그러면 관객들도 뭐라 하냐면 즐거우면서 환호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가수들이 인제, 이거는 제가 직접 TV에서, 저는 뭐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 TV에서 가끔 보면은 공연하는 가수들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 관객들이 "행복하다."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죠. 그리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해 보세요. 가수가 느끼는 행복, 그리고 즐거움, 이 글이 잘 안 써지는데, 즐거움, 그다음에 관객이 느끼는 행복, 즐거움, 이게 같을까요? 이 생각 해 보신 적 없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 봤을 거예요. 가 가지고 환호하고 막 스포츠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골 넣으면 박수 치고 막 이길 수 있으면 막
하면서 축구 선수 쫓아다니면서 "와 당신 팬이에요." 뭐 가수 쫓아다니면서 "당신 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가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뭐 이래 가면서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수가 하는 사랑과 관객이 느끼는 사랑이 같은 종류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가수가 공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말 그대로 피나게 노력해요. 노래하는 거 노력하고 무대 세팅하는 거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할 건지 춤은 어떻게 출 건지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 공연을 하거나 또는 축구 선수가 경기를 뛰거나 하면은 같은 그 자리에서 축구가 같이 저희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안은 이 노력의 결과물로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래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준비 과정은 생각이 들어가지만 인제 준비가 끝나고 실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동물적 본능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본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도 본능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든 이 노래가 잘 나오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든 골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가서 하니까 실제 그 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객은 뭐죠? 관객의 행복은 가수가 주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가수가 주지 않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고 보는가?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말 그대로 동물의 본능이 돼서 스트레스 풀겠다고 물론 인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지? 쟤네들은 어떻게 높은 고음을 저렇게 낼까?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손흥민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보면서 '야 쟤는 저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은 가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동물적 본능만 남은 행복과 즐거움. 주인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길들여가는 개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 주는 음식이 맛있으면 주인이 주는 그 음식, 그 간식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서 오는 즐거움이고 이쪽 가수들은 그 음식을 준비하는 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가면서 돈을 벌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객에게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가수, 연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우두머리를 동물 취급해요. 동물처럼 부리려고 해요. 자꾸 뒤집어 가면서 "너들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철 되면은 왜 이런 거 있죠? 그 가수든지 뭐 이런 연극 배우든지 스포츠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저희 뭐 뭐죠? 자리 하나 주거나 뭐 이래 가면서 그 사람들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뭐 선거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하고 같이 선거 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나머지는 많은 경우 흡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쪽은 관객 쪽은 주는 행복,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내 지주처럼 우상처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팬이라고 그러면서 가 가지고서 뭐 생일 되면 선물 공세하고 뭐 보내고 뭐 저기 가 가지고서는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가수들은 어떡하죠? 가수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야 너희들이 계속 나를 따라올 테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이 주는 사랑 내가 돌려준다 이 정도지 진짜 관객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이거 아닐 거거든요. 근데 관객은 가수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율이 차이가 확 나요. 두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이 관객 쪽에 속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뭐 누가 저희 뭐죠? 음식점 하나를 차렸는데 맛집이라 그러더라. 뭐 유명한 뭐 저희 셰프 같은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선 차려놨는데 이게 맛집이라 들어가서 줄을 서면 만약에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 여기 음식 먹었어 행복해 즐거워 이 진짜 나는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요리를 맛봤어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얻는 것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관객의 관점이죠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가서 맛을 보면 이제 똑같이 줄 서서 들어가서 먹으면서도 야, 여기는 왜 이렇게 했지? 이 맛이 어느 거를 어떻게 썼길래 이런 맛이 나지? 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야,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면은 이게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건 그거죠. 나는 이게 이 맛을 느끼면서 왜 이걸 맛있다고 느끼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은 것을 즐기고 있어도 다른 차원의 두뇌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일희일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울고 웃는 그런 게 좀 많이 줄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제안을 드리냐.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관객의 입장이 돼서 남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에 춤추면서 악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는 어, 뭐 여기 톡 까놓고 얘기하면 개와 다르지 않다.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 먹을 것을 주니까 주인이 맛있는 먹을 걸 주니까 따라가는 그런 경우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요번에 제가 앞에 그러고 보니까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읊지도 않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예, 주제는 이제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수의 행복과 내가 관객이 느끼는 행복이 같은 행복일까라는 그 주제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 중인데 어쨌든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될 때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